첫눈 내린 산에 절대 올라가선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동료들 사이에서 자주 들었었다. 단순히 눈 때문에 미끄러져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이를 비웃던 지인은 실제로 목숨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등산 경력이 3년 정도인 경험이 적은 아마추어였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성격으로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도움받는 것을 싫어하는 타입이었다. 그날도 혼자 겨울산에 올랐다. 그때는 첫눈이 막 내리기 시작할 때였다. 눈이 쌓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는 애초의 계획대로 산을 오르기로 했다. 하지만 눈 때문에 등산로를 알아보기 힘들었기에 그는 신중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길을 찾으며 걷던 중 어느 순간부터 발자국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를 보고 안도하며 기뻐했다.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며 다시금 좋은 기분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발자국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 눈 위의 발자국은 분명 신발자국이 아니었다. 적어도 등산화 자국은 아니었다. 발자국은 눈에 띄게 가늘고 작아 보였다. 그는 그 발자국들을 따라 계속 산을 오르기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주변 풍경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3년간의 등산 경험으로 이 길은 등산로가 아니라 짐승들이 다니는 길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잡목들이 점점 많아지며 걷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그 발자국들도 점점 기분 나쁘게 느껴지기 시작했기에 그는 산을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이윽고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다. 초조해진 그는 서둘러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 하산을 시작했다. 그러다 그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가늘던 발자국이 늘어나 있었던 것이다. 산을 오를 때는 분명 한 사람의 발자국뿐이었는데 지금은 발자국이 여러 개로 늘어나 있었다. 적어도 3사람은 되는 발자국이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들은 맨발의 발자국 같았다.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지며 극심한 공포가 찾아왔다. 오싹한 기운을 느낀 그는 곧바로 알아차렸다. 자신을 그 맨발의 존재들이 뒤쫓고 있었다는 것을. 게다가 그가 밟고 있던 길은 더 이상 등산로가 아니었다. 그 순간 그는 지인인 베테랑 등산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첫눈이 내린 날에는 절대 산에 오르지 마.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눈 때문에 보일 때가 있지. 자칫하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어. 그는 점점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어둠은 짙어져 가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맨발의 발자국들이 늘어났으며 길을 잃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발자국을 따라 하산하려 했지만 아무리 걸어도 원래의 등산로로 되돌아갈 수가 없었다. 완전한 밤이 되자 발자국조차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조난.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당일 하산을 포기하고 노숙하기로 결심했다. 겨울 산행 중에 노숙 준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장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온용 알루미늄 필름과 성냥 정도였다. 그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큰 바위 아래에서 노숙하기로 했다. 다행히 첫눈 이후의 밤은 비교적 바람이 잔잔했기에 동사할 위험은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만일을 대비해 그는 잠들지 않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그 발자국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대체 저 발자국들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것이 사슴, 토끼, 멧돼지 같은 작은 동물들의 흔적이라 생각하려고 애썼다. 잠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던 그는 결국 깜빡 졸고 말았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히 눈 위를 걷는 발소리였다. 그 소리는
바위 뒤쪽에서 들려왔다. 성격이 다소 강했던 그는 작은 동물일 거라 생각하며 그것을 쫓아내려 큰 소리로 외쳤다. 뭐야? 그가 소리치자 발소리는 멀어져 갔다. 그는 역시 동물이었다고 생각하며 안도했다. 그러나 다시 몇 분이 지나자 발소리가 또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면서 뚜렷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한 명의 발소리처럼 들리지 않았다. 분명히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함께 들려왔다. 겁이 없었던 그도 서서히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한번 있는 힘껏 외쳤다. 뭐야? 발소리는 잠시 멈추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불규칙적인 리듬으로 점점 가까워졌다. 그 시점에서 그는 발소리의 주인공이 더 이상 동물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것은 분명 사람, 아니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였다. 극심한 두려움을 느낀 그는 몸을 웅크린 채 보온 커버 안으로 얼굴까지 파묻고 주변을 보지 않으려 눈을 꼭 감았다. 그리고 특별한 신앙이 없던 그는 어릴 적 조부모가 읊었던 불경을 간신히 떠올리며 간절히 외우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 소리는 끝도 없이 그의 주변을 돌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그는 밤이 새도록 불경을 읊었다. 극심한 공포와 악몽 같은 시간이 이어졌다. 이윽고 동이 터오는 것이 느껴졌다. 발소리는 점점 멀어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 천천히 보온 커버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경악했다. 그가 머물렀던 자리 주변에는 수십 개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모두 다 맨발의 발자국이었다. 완전히 지친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재빨리 짐을 꾸려 하산을 시작했다. 다행히도 30분 정도 걷자 그 기이한 발자국들은 도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조금 더 내려가자 등산로의 표지가 보였고 결국 그는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심하게 받아 사건 이후 절대로 산에 오르지 않고 있다. 첫눈 내린 산에 절대 올라가선 안 된다.